이번에는 범촌동 거미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찾아뵙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범촌동 거미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저도 잘 들리네요. 오늘도 저희 공포를 좋아하는 모임 공조모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공조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공신님. 어느샌가부터 제가 공신이라고 불리고 있군요. 그러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범촌동 거미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종류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직접 겪었던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조현병 이야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부담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갑자기 부담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범촌동 거미님께서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공포의 신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몸이 떨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먼저 이 이야기는 8, 9년 전쯤 된 일이고, 그 당시 제가 아마 고등학생쯤이었을 거예요.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했던 아주 평범했던 18살 소녀였죠.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은 빌라형 아파트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집 앞에 호실이 몇 년 정도 비어있던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앞집에 어떤 남자분이 이사를 왔더라고요. 나이는 한 50대 중반쯤으로 돼 보였고 체격은 되게 마르고 눈은 부리부리하게 컸던 걸로 기억해요. 안색은 그 당시 되게 어두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도 되게 많고 약간 무슨 병이라도 있는 사람 같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웃을 마주치면 고개 인사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그래도 이웃이니까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그 아저씨는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저희 가족들이 인사를 해도 그냥 본체만 채 지나치더라고요. 엄마랑 저는 그래도 이웃이라고 먼저 살갑게 인사도 건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 앞집 아저씨가 정말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구나. 그냥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앞집 남자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저희 가족들 인사도 받지 않던 사람이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만든 음식이라면서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도 저희 엄마도 그냥 그 남자분을 오해했었나 보다. 알고 보니 참 친절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그때까지는요. 그 아저씨가 어느 날부터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한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집 앞에서 그 아저씨랑 딱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정말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 무안할 정도로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 참 우리 와이프랑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아저씨가 좀 엉뚱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겼죠. 그냥 단순하게 농담,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뭔가 깨름직한 기분이 들어서 엄마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냥 가볍게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그 아저씨의 행동이 그날로부터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하루는 제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대뜸 그 아저씨가 아침 일찍부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입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저는 입구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입구에 다가서자마자 저한테 또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 가는 거야? 오늘은 몇 시에 맞춰? 막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예? 이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도 매일 아침마다 가방 메고 등교하거든. 그러면서 씩 웃음을 짓는데, 아, 그 표정이 그 순간 진짜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표정도 표정인데 그 말 자체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와이프가 기특하게 참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문을 박차고 그대로 나왔어요. 학교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몸에 소름이 돋던지.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그 아저씨가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제가 등교하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서 있는 거예요. 하루는 대문 밖에서, 또 하루는 집 앞 세차장에서, 또 하루는 철물점 앞에서 뭔가 저를 점점 조여오는 듯한, 저를 감시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근데 저한테 말을 건 그날로부터는 따로 저에게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씩 웃는 정도? 근데 저는 그게 더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무서웠고요. 그냥 그때부터는 모든 게 진짜 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느샌가부터는 그 아저씨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점점 더 저를 쫓아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거나 학원을 가려고 길을 걷다가 보면 저 멀리서 슥 저를 보고 있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도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쓱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고 어떤 말까지 했냐면 저한테 와이프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아니, 무슨 딱 봐도 50대는 훨씬 더 돼 보이는 아저씨가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에게 할 말은 아닌 거잖아요. 미친 거죠. 당시 제가 한 고등학교 1, 2학년쯤 됐었을 텐데 말이죠. 어찌됐건 그러면서 저한테 점점 다가오는 것도 다가오는 건데 저는 무엇보다 그 아저씨의 시선이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 시선이 정말 이상한 정도를 뛰어넘어서서 오히려 집착적으로 저를 쳐다보려는 그런 느낌 있죠. 뭐 암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소름 돋고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제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가족들에게 제가 겪은 모든 상황을 털어놓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저희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앞집 아저씨에게 다짜고짜 찾아가서 막 따지고 그랬어요. 아니, 어디 나이를 거꾸로 처먹었냐면서, 어디서 개수작이냐면서, 막 그렇게 언성도 높아지고 따지고 되게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따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관심 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아이가 된 거죠. 진짜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부모님이 따지러 갔었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갑자기 너무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저희 부모님도 저도 솔직히 너무 황당했죠. 어찌됐건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한동안은 아무런 일도 없이 잠잠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마 한 달? 그 정도쯤이 지나서 이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겠지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뜸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앞에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내가 너를 데리러 왔어. 이러면서 제 손을 억지로 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치면서 손을 막 뿌리치고 그냥 냅다 도망쳤어요. 그때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말 학교도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한테도 바로 말씀을 드렸고 제 말을 듣던 부모님도 더 이상 이렇게 두고만 봐서는 안 되겠다면서 진짜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부모님 지인 변호사분들이랑 한창 상담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물론 몇 차례 경찰에도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이나 경찰분들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또 나긋나긋하고 정말 이렇게 젠틀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경찰분들도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려는 방향으로만 제시를 하곤 했었는데 이런 일로 몇 차례 가까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경찰분들도 하시는 말씀으로는 솔직히 직접적으로 어떠한 해를 입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해를 당한 게 아니라서 자신들이 당장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그냥 순찰을 좀 강화를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만 일이 처리가 됐었어요. 그런 경찰분들의 대처에도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화가 많이 났었죠. 근데 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엔 저희 부모님도 정말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직접적으로 무슨 가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큰 공포였고 너무 무서웠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이 학교에도 전화를 해서 저는 당연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결국 이건 우리 가족이 직접 해결을 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은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었고 가장 먼저 우선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은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CCTV가 막 흔하게 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저씨의 행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CCTV를 집 주변에 설치를 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 아저씨를 CCTV가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했지만 저도 용기를 냈어요.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전 정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채 안 지난 어느 날 예상대로 그 아저씨가 또 다시 저를 쫓아왔어요. 유독 그날 저녁은 엄청 어두웠고 또 거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정말 주변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니나 다를까 저를 계속 쫓아왔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CCTV가 설치된 장소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때 그 아저씨가 저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잡혀서 몸이 얼어붙은 듯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저씨의 소름 끼치는 손이 제 손목을 꽉 잡았고 혼자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막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 와이프, 드디어 찾았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바로 그 순간 그 모습을 꾹 참으면서 미리 잠복해 있던 저희 부모님이 달려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그 아저씨 손을 강제로 떼어내며 거칠게 밀쳐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착한 경찰분들께서는 현장에서 바로 그 아저씨를 체포해 가셨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그 아저씨를 체포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아저씨는 정말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저를 끝내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의 눈은 경찰차를 타고 가기까지 끝까지 저를 향해 있었고 끝까지 웃고 있었어요. 끝까지요. 그리고 혼자서 저를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경찰로부터 그 아저씨의 정말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예상하셨듯이 그 아저씨의 과거 전과 기록이었어요. 혹시 그 아저씨는 알고 보니 사실 30년 전부터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아왔었고 몇 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입에 담기도 힘든 갖가지의 범죄력도 있었고요. 경찰분들 말로는 저를 잃어버린 와이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마저도 충격인데 근데 여기서 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치는데 그 아저씨는 애초부터 결혼이란 것 자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와이프라는 사람 자체도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와, 미쳤다. 결국 그 사건으로 그 아저씨는 겨우 1년의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가족은 솔직히 1년이라는 실형이 너무 적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었다는 게 그 당시엔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저는 그 아저씨가 1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엄청 큰 두려움이 몰려왔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인연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부모님과 긴 상의 끝에 다른 도시로 이사가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더 이상 그 아저씨가 저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자신이 저는 도저히 없었거든요. 저는 이사를 준비하는 그 며칠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어요. 당시에 악몽을 정말 많이 꾸곤 했었는데 꿈에서 그 아저씨가 나타나서 저를 그렇게 많이 괴롭히곤 했거든요. 한 번은 꿈에 나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뚫어지게 한참을 쳐다보고서는 입모양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마치 그 입모양이 와이프, 와이프 이 말을 끊임없이 정말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와, 소름 돋아. 저도 9년 정도 된 일인데 방금 제가 말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무튼 입모양이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분명 와이프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공포 그 자체였죠. 다행히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는 단 한 번도 그 조현병 걸린 아저씨를 마주친 적도 악몽을 꾸지도 않았지만 정말 지금 당시에도 그때 그 생각만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서워요. 다행히 이사를 하고 나서 조금씩 겨우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아저씨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드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아니 범촌동 거미님께서는 저번 택시기사 이야기부터 왜 계속 이런 일들만 겪었을까 싶네요.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라도 아직 범촌동 거미님의 택시기사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하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오늘 정말 큰 용기 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야기가 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다른 분들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하나도 안 무서웠을까봐 걱정이네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정말 잘해주셨고 오늘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 정말 레전드네요. 조현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정말 제대로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들 안전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공포의 신 라디오였습니다.